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9월 9일자 유럽 시장의 주요 변화들입니다. 이게 또 한국 기업이나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 유럽 시장 재편과 한국 기업 전략, 이걸 바탕으로 지금 유럽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죠. 독일 IAA 모빌리티 쇼에서의 보급형 전기차 경쟁부터 시작해서 EU 차원에서 논의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또 반도체 장비 강자인 ASML이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에 투자한 소식까지 네.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들입니다. 뭐랄까, 글로벌 수요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유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IAA 모빌리티 쇼 소식부터 가볼까요?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2만 유로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대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2만에서 2만 5천 유로 사이죠.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중국 업체들, BYD 같은 데도 비슷한 가격대로 유럽을 막 공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벌써 점유율이 5% 넘었다고 하던데 1년 만에 2배래요. 단순히 가격만 낮춘다고 유럽 소비자들이 다시 독일차로 돌아설까요? 어떨까요?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가격만 보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보조금으로 줄고 금리도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차값 자체보다는 그 유지비까지 다 합친 총 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아, TCO? 네. 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에 배터리 효율, 예를 들면 LFP 배터리 활용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충전은 편한지, 소프트웨어는 잘 돌아가는지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BMW나 벤츠 같은 고급 브랜드들도 보면 주력 SUV는 계속 전동화하면서도 중저가 모델 라인업도 같이 내놓고 있거든요. 투트랙인 셈이죠. 결국은 뭐 원가 경쟁력이랑 현지화, 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특히 충전 규격 같은 유럽 현지 규격에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북미 시장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유럽 시장을 먼저 잡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현지화가 생산권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뭔가요? 네,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근무 시간 외에는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영어로는 right to disconnect라고 하죠. 네. 이걸 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사 의견 수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해요.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데는 이미 시행 중이고요. 아, 이미 하고 있는 곳도 있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뭐 워라밸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24시간 서비스를 돌려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는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 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4시간 고객 지원센터 같은 거요? 그런 건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BPO,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수요가 확 늘고 있어요. 아, BPO? 네. 유럽의 밤 시간이나 주말 업무를 처리하려고 시차가 정반대인 아시아나 미주 인력을 쓰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남아공, 모로코, 케냐 같은 곳들이 새로운 BPO 허브로 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까지요? 네. 시차 릴레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단순 콜센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IT 운영이나 콘텐츠 관리 같은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업무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롭네요. 다만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나눠서 하면 데이터 보안이나 서비스 품질 관리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과제가 되는 거죠. 여러 지역에서 분산 운영하면서도 일관된 데이터 보안 표준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것, 이게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네, 기술 쪽 얘기도 해보죠. 반도체 장비하면 뭐 ASML이잖아요. 네덜란드 회사. 그렇죠. 절대 강자죠. 이 ASML이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단순 투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절대 단순 투자가 아니죠. 이건 뭐랄까 유럽이 기술 주권을 강화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기술 주권이요? 네, 반도체 하드웨어의 최강자인 ASML과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뜨고 있는 미스트랄이 손을 잡은 거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속에서 유럽만의 시너지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걸까요? ASML 입장에서는 자사 반도체 장비 공정에 미스트랄의 AI 기술을 도입해서 수율이나 효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겠죠. 반대로 미스트랄은 ASML을 통해서 그 방대한 반도체 생산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걸로 AI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요. 와, 장비 회사랑 AI 모델 회사가 데이터를 합쳐서 공정을 최적화한다. 정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 모델 기업 간의 데이터 공유와 공정 최적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직적 통합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나중에 EU 규제나 보조금 지원을 받을 때도 유리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국내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을 좀 주시해야겠네요. 네, 그럼요. 우리 파운드리나 장비, 또 AI 모델 기업들도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공동 R&D라든지 전략적 제휴 같은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나요? 자료에 보니까 LG화학이랑 미국 정부 관련 내용도 있던데요. 아, 네. 두 가지 정도 더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해서 PSS, 그러니까 총수익 스와프랑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PSS요?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고금리 시대에 기업들이 당장 자산을 팔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회사 지분 가치를 활용하는 거죠. 자본 비용 관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정부 얘기는 뭔가요? 삼성, SK 하이닉스 관련해서요. 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요, 미국산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아,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 매년 심사해서 허가해주겠다. 그렇죠. 이게 뭐랄까 중국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을 조금은 줄여주는 조치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최첨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어려울 거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공장은 일단 현상 유지 정도로 가고 투자는 한국이나 미국에 집중하는 그런 이원화 전략이 더 필요해지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유럽의 변화들,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 경쟁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노동규범, 또 기술 동맹까지 이게 다 결국 유럽 시장의 게임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읽히네요.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유럽 시장 전략을 새로 짜는 것부터 24시간 글로벌 운영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또 새로운 기술 협력 모델은 없을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국내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자금 조달 방식 다변화나 미중 갈등 속에서 생산 기지를 어떻게 가져갈지 같은 문제들도 있고요. 네, 결국 핵심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발빠르게 적응하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느냐, 그리고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개별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보다는 이 변화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걸 읽어내는 해안이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유럽발 변화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 전략에 적용해볼 만한 통찰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노동, 기술처럼 각기 다른 영역의 변화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